이런 것 같습니다.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장기화하고 검찰에 잇따라 이재명 대표가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입이 굉장히 좀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 하나 들으실 거예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을 저들의 이거 제가 뭐 방송 용어가 아니니까요. 이따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장경태 최고는 오늘 검찰을 향해서 두렵다는 느낌보다 더러워요, 더러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단식하는 이재명을 조사받으라고 하는 이 검찰의 무도한 처사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역겨움과 분노가 제 가슴에 솟아올랐습니다. 거의 굶겨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이 검찰의 처분은 저는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이 집요하고도 노골적이고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이 수사 50년을 구형받아야 됩니다. 간밤 깊은 고민 끝에 절대로 이재명을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안고 이재명 대표에겐 권한남용, 김건희 여사에겐 직무유기, 윤석열 정권의 앞잡이가 되겠다는 정치 검찰에 대해 국민은 두렵다는 느낌보다 더럽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더 이상 지모미는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작 수사에 대한 정치 검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글쎄요, 굉장히 수위 높은 발언이 나왔는데 조 의원님께서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박범계 의원은 법무부 장관까지 하신 분인데, 그리고 작심해서 한 발언인데 저런 저들의 아가리에 내줄 수 없다, 이런 자극적이란 표현할까요? 좀 막말에 가까운 표현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반드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근데 다만 이 표현을 가지고 무슨 선동을 하려는 그 의도보다는 저는 저 민주당 진영이 지금 왜 저런 발언들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충성 경쟁이죠. 누가 더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자신의 불안불안한 공천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심이 하나 작용했을 것 같고요. 예? 두 가지는 그건 일부 정치인으로서 지금 다 여야 할 것 없이 공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100번 양보해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제가 굉장히 두려운 것은 네. 저 민주당 진영의 저런 멘탈. 본인들은 정의고 본인들의 뜻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탄압받고 상대방은 악이고 그래서 우리는 탄압받고 있는 선한 존재들이고 이런 우리는 끝까지 선하고 우리는 끝까지 정의라는 저런 자의식이 저는 민주주의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고요. 이재명 당대표도 모든 것은 내 책임이라고 했고 정정당당하게 영장심사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목소리들이 건강하게 나와서 견제해줘야 민주당이 민주당다워질 수 있는데 아가리에 넣을 수 없다. 좀 이따 이제 정청래 의원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무슨 깡패입니까? 조폭입니까? 이런 발언으로 이어져서 강경층을 자극하고 그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것에서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 87년도 학생운동할 때 군사 독재를 한 거에서 넥타이 부대들이 박수 쳐던 그 경험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 끝났습니다, 그 시대. 끝났으니까 이거 좀 멘탈을 바꾸고 전략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다음 총선에서 정말 폭망하십니다. 자, 우리 조정원 의원께서 잠깐 자연스럽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 최고의 입도 거칠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최근의 목소리에 이어서 오늘 목소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짧게 한번 들어보시죠. 당대표를 무도한 검찰이 잡아가려 한다면 잡아가지 마라 라고 당연히 얘기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 통치해서 내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죽으면 무도한 검찰의 손에 이재명 대표가 난도질 당하는 거 그냥 지켜볼 수 있습니까?
김대중 죽이기에 맞서 김대중과 함께 똘똘 뭉쳐 싸웠듯이 노무현 죽이기를 할 때 노무현과 함께 똘똘 뭉쳐 싸웠듯이 이재명 죽이기에 맞서 민주당부터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싸우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재명을 지켜냅시다. 정청래 최고는 어제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도 올렸습니다. 속을 속으로 또 오라니 또 가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서 부른 거, 소환 조사를 한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속을 속으로 또 오라니 또 가지만 다음엔 너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반드시 되갚아주겠다. 글쎄요, 장 최고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싸우겠다, 뭉치자 다 좋아요.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 중에 네. 잡아가라 도장 찍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전 이게 가장 문제라고 봐요. 비명계 겨냥한 거 아니에요? 네, 체포동의안 부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다결표를 던지려고 하는 민주당 내 의원들 노골적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도 주재한 분이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허허. 이 말에 이재명 대표가 말리는 신용도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이번 이재명 대표의 단식의 목적이 체포동의안 부결에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당내 비명계의 쓴소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치성 단식 아니냐라는 비판을 정청래 최고위원이 맞다. 이거는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한 방탄 단식이다라고 입증해주고 있는 셈입니다. 예. 검찰 욕을 하시건 똘똘 뭉치시건 투쟁을 하시건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건 말건 그건 다 민주당의 자유인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에 있어서만큼은 네.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검 포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했다. 만약 국회 보고가 되고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예. 당당하게 가결해서 영장심사 받는 게 그 약속을 지키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약속 지킬 생각이 없다라고 네?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게 가장 큰 문제이고 민주당의 속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제 소환 조사를 다 마무리한 검찰의 다음 스텝은 어찌 될까요? 한번 지켜봐야 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대체적인 관측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9월 12일 그러니까 어제 조사를 했죠. 그리고 이르면은 검찰이 이번 주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느냐. 백현동 플러스 쌍방울 대북 송금건을 묶어서 병합해서. 그러면 지금 정기국회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이라는 것을 국회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야 하죠. 그래서 거기서 땅땅땅 가결이 되어야 비로소 영장실질심사를 이 대표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18일 날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1일 본회의 때 표결을 하지 않겠느냐. 요게 1안. 두 번째 2안도 있어요. 9월 21일 본회의 때 표결이 아니라 그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실제로 표결을 하는 본회의, 그러니까 9월 25일 본회의 때 표결을 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2안.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은 오늘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서 신선한 또는 흥미로운 주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주장을 다시금 이어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체포동의안 제가 보이콧 얘기한 건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법무장관이 국회에다 대고 뭘 하고 있어요. 투표해라고 하잖아요. 투표 강요 행위예요 이게 지금. 왜 구속영장 칠만한 내용도 없는데 정치적으로 기어이 가지고 들어와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투표해라. 그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의장이 다시 이다음 회기 때 또 해야 된다 그러는데 안 하면 되죠. 그리고 또 하면 또 보이콧하면 되죠. 만약에 이게 정당하지 않다면 왜 그 정당성을 인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검찰 행위의 정당성을. 1도 정당성이 없는데. 자,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붙여지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표결에 참여하지 말고 본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합시다.
그래서 표결을 하지 맙시다. 이런 취지를 일전에도 한 바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주장을 오늘도 이어간 겁니다. 우리 고자룡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런 발언하시면서 속으로도 부끄럽지는 않으신가 봐요. 정말 볼 때마다 놀라운데 진심으로 저러시나 싶을 때도 있고 지금 투표를 강요한다라는 말도 처음 들었는데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그 입법 자체가 그러면 투표 강요행위란 뜻인가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고 본인이 지금 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와 이게 지금 친명계가 이렇게 쪼그라들었구나. 저번 투표 결과도 굉장히 아슬아슬하더니 이번에는 가결될 것이라고 가장 확신하는 분들이 이분들이구나 이런 생각만 불러일으킬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 소위 말해서 막다른 길에 몰리면 상대방 공격하고 조작이다 이런 거에 거의 똑같은 태도예요. 아까 조서도 그냥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으면 되는데 서명 안 해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판을. 이것도 지금 투표해서 안 되겠으니까 판을 엎으려 그러는 거거든요. 아이고. 우리는 나갈 테니까 남아있는 니네들 뭘까? 이렇게 해놓으면 개딸들 좌표 찍으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안에 있는 양심을 겉으로 드러내는 강제하는 그 헌법에 위반되는 십자가 밟기 행동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부끄럽지도 않아 하면서 지금 다른 의원들에 대해서 저런 강요행위를 대놓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건 두고두고 아마 박제가 되어서 평생의 수치, 흑역사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자, 민영배 의원 표결 보이콧 주장을 거듭 이어갔습니다.